학생들한테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 잘 해주셨듯이 저는 최석원이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서 컴퓨터공학과 계약제도학을 전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컴퓨터공학과 함께 계약제도학이라는 전공을 갖고 계신답니다. 컴퓨터공학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계약제도학은 굉장히 생소한 전공인 것 같아요. 어떤 전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제도학은 전 세계에서 저 혼자 하고 있는 전공입니다. 혼자요? 예. 아, 서울대학교 자율전공학부에 학생 설계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이제 학교 교과과정상에서 포용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전공을 직접 만들고 직접 설계해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직 최석원 학생만 계약제도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럼 계약제도학은 대체 어떤 걸 공부하는 전공일까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결국 사람과 사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때 네. 이과 공부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과 공부를 뭐 물리, 화학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 질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질문들을 이제 자율전공학부에 오고 나서 네.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전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미라클 들어가기 전에 사전 인터뷰에서 프로그램 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네네. 어플을 개발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예,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과를 다니면서도 계속 네. 개발이란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2013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네. 주변 배달음식점 정보를 모아놓은 앱을 만들어서 출시하였습니다. 예. 어플이라고 하면 그 종류가 정말 무수히도 많은데요. 하필 배달 앱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희 네. 학생들이 가장 그 당시에 필요로 하던 앱이었었거든요. 배달이요? 네, 학교에서는 이제 미관상의 이유 때문에 전단지가 돌아다니는 게 이제 교수님들 보시기에 지저분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자꾸 치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은 배달을 시키려면은 뭔가 찾아볼 게 필요하잖아요. 좀 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이 이제 불편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미 좀 오래 지났지만 대학 다닐 때 항상 점심 뭐 먹을까 결정하는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어플 개발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나 뭐 교수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정말 이게 처음 만든 거여가지고요. 네. 디자인도 굉장히 별로였었고 기능도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주변 친구들한테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학기쯤 지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사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요? 한 학기 만에 거의 3,000명 가까운 이제 학생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딱 필요한 서비스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이제 좀 알아서 이렇게 소문이 많이 퍼지면서 사용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어플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원래는 서울대학교 시작을 했었는데 2015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외에 한 20개 정도 대학들로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을 했고요. 네. 현재는 캠퍼스달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 이 라이브 클래스에 참여해준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그 어플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지금 이름은 캠퍼스달입니다. 캠퍼스 달이요. 네. 캠퍼스 달 꼭 기억해 두시고요. 최석원 학생 꼭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현재 배달 어플 이외에 또 다른 것에 관심이 갖고 계신 것도 있나요? 최근에는 드론 산업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드론이요. 네. 드론 어떤 점이 매력인가요? 드론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작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드론이 대중화가 많이 돼서 개인용 드론을 많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맞아요. 반면에 이 드론을 가지고 이제 뭐 범죄에 사용한다던가 어디에 뭐 불법적으로 침투를 시킨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불법으로 침입하는 드론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네. 방어용 드론을 만들면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와 굉장히 큰 관련성을 갖고 계시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네. 저는 문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공은 이과입니다. 그럼 전공은 이과인데 문과 쪽을 공부하고 계신 건가요? 네, 문과 전공과 이과 전공을 좀 하나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의 가장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특히 문과다 보니까 뭐 어플을 개발한다거나 또 드론을 다루는 것, 또 해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꿈을 꿔본 적도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석원 학생을 보니까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뭔가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이러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차트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야, 이런 인재가 되어라! 자,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하는지 최석원 학생이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가 아니라 차트입니다. 빠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하나씩 들어볼게요. 자, 이런 인재가 되어라. 빠밤. 좋아하는 일과 가치 있는 일. 뒤에가 또 예. 숨어 있고요. 하나 더 있네요. 아래 거 하나 더 뜯어볼까요? 떼주세요. 네. 자, 이런 인재가 되어라.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잘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어떤 의미인가요? 또 여기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저는 창의적인 인재는 일단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질문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네.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이렇게 소심해지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분이 좋을까? 라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좋아하는 일이 개인에 관한 얘기였으면은 가치 있는 일, 사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회를 추구하는지 다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인생에서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방향과 네.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가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잘하는 일은 말했듯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네. 내가 능력 있는 일이 잘하는 일이고요. 해야 하는 일은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하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어느 한편으로는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이후에 좋아하는 일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어떠한 참는 기간이라고도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속도라고 생각을 해요. 또. 네, 인생에서의 속도인 거죠. 네. 일종의 이게 만약에 핸들이라면 이게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많이들 이제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걸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는 걸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확실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 뭔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없이 배워오고 평가받아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잘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평가받아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아주 제대로 된 균형,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잡혔을 때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내가 직접 나서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잘하는 일을 아는 것, 또 네. 해야 하는 일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잘하는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방향과 속도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 창의성이라고 하면 뭔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저랑은 먼 얘기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길러지기도 하나요? 저는 굉장히 후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는 동안에 저희가 평가받고 훈련받는 거는 사실 한 80% 이상이 이제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참고 힘들게 할 수 있냐. 그렇죠. 또는 혹은 내가 얼마나 공부를 빨리, 많은 지식을 빠르게 익힐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저희는 15년, 20년 동안 훈련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뭐고 가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한 고민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찾기가 어렵지만 하나 둘씩 내 행동에 질문을 던지고 그걸 찾아 나가다 보면 네. 거기에 익숙해지고 숙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 찾아 나가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미라클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 또한 궁극적인 큰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 말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럼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돗자리를 펴야겠죠. 자, 그럼 네.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을 두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
내 모든 행동에 질문을 던지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질문. 네. 내가 오늘 공부를 하던 혹은 내가 오늘 어디 뭐 학원을 가던 아니면은 뭐 밖에서 놀던 뭘 하던 간에 내가 그 순간에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고민이 꼬리를 잇다 보면은 그 다음 스텝이 보여요. 이런 고민하다 보면 그럼 내가 내일은 이걸 해야 되겠다. 난 내일 이게 하고 싶어진다. 네. 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엔 선택이 익숙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네. 저는 그거를 비상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비상함. 네. 네. 이때 비상함은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상함은 이제 비상식적인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여자 주인공이요. 놀랬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뜻이. 그 비상식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이걸 할 건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처음에 차달을 시작했던 것도 네. 그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누가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에 적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하는데 이제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손도 많이 가고 이제 할 일이 많더라고요. 어느 누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쟤는 대학 시절에 공부할 것도 많고 네.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왜 저런 일을 하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게 비상식적인 비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라고 해석해 네. 볼 수 있겠네요.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꿈꾸는 네. 비상함. 그럼 비상함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는 집요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요하며. 네. 네. 집요함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을 가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끈기 그런 것들 저는 집요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